2020년에 캐나다에는 주택을 매입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비영주권자인 상태에서도 향후에 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캐나다에서는 거주하던 주택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한국에는 양도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캐나다 내에 있는 자산, 건물 또는 현금의 매도 및 증여에 대해서 한국에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. 일단은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캐나다에 있는 자산을 뭐 한국에 세금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되냐 하는데, 영주권 취득하시게 되면 이제 뭐 비거주자가 이제 확실해지시는 거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뭐 세무서나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사신 주택 상신 거를 이제 파는 거죠, 그죠? 그거를 이제 한국에 신고를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건데, 뭐 캐나다에는 하시겠죠.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양도세 뭐 세금 신고 하셔야 되고 뭐 할 거면 할 건데, 이거를 한국에도 해야 되는데, 이분이 좀 질문이 비영주권자예요. 네. 그러면 이분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아니지만 아직 한국민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, 그다음에 국내에 지금 모든 걸 뭐 가족들 뭐 하면서나 아니면 본인의 뭐 직업이니 재산이니 뭐 이런 게 싹 정리돼 있는 건지, 아니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안 해도 된다,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, 하여튼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고 지금 취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국에 들어오실 계획은 조금 더 없어 보여요, 제가 판단할 때.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거는 거주자가 아니시기 때문에, 비거주자이시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, 지금 생각에는.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제가 드리면, 한국인이 캐나다에 집을 샀다. 근데 영주권자가 아니고 한국 그 시민권자가 외국에 살 수 있나요? 그냥? 한국인이 외국에 집을 살 수 있냐? 그렇죠. 뭐 나 캐나다에 집 살래. 돈을 어떻게 붙여야 되지? 그리고 돈을 붙일 때 한국에다가 나 외국에다 집 산다. 이걸 보고 안 해도 되는지, 뭐 보고 없이 살 수 있는지. 해외 자산 신고하는 거는 있어요. 근데 이제 금융 계좌 신고하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, 이제 해외 집을 샀다 그래서 해외 자산 그 기준이 있어요. 얼마 이상 되는 게 있는데, 그건 저희가 지금 10억 정도 될 기준이 거예요. 있어요. 예. 그 10억 얼마 이상 정도. 되는 자산을 보고해야 되는 게 있는데, 그것도 전부 다 거주자일 때의 의무 사항인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비영주권자다라는 상태가 지금 거주자 상태인지 비거주자 상태인지는 이제 분별하기가 조금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, 비영주권자이지만 비거주자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런 보고 의무 같은 건 없지만, 비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 거주자인 것 같다, 그럼 그런 의무들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렇죠. 집을 사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? 그렇죠. 그러면 돈이 나갈 때 아마 해외 송금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지? 5,000달러인가가 맞아요. 예. 저게 없을 거야. 별도의 서류를 제출 안 해도 그냥 보내실 수 있는 거고, 그 이상을 보내실 때는 아마 은행에서 송금을 하실 때 뭔가 서류 같은 거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지금 한국에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들여다봐요. 그래서 해외 부동산을 사시는 거는 뭐 그 나라에서 이렇게 허용하는 한 그거는 괜찮은데, 그 자금 출처가 명확하셔야 돼요. 부모님한테 받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세금 신고나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해외로 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, 뭐 나는 부모님한테 돈 10억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다 하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, 그렇지 않은 소득을 지금 많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 질문을 드리냐면,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며칠 전에 제가 올린 것도 있지만,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을, 그러니까 아까 전에 중요한 거 얘기하셨는데, 비거주자일 때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. 그리고 거주자로 판단됐을 때, 거주자로 판단되는 2억 이상이더라고요. 2억 이상 하면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, 보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된다, 뭐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비거주자냐 내가 거주자냐, 한국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그린티님이 얘기하셨지만, 한국에도
그거를 이제 판단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CRA는 있거든요. 그 폼이 있어서 나 비거주자야 거주자야 네가 판단해줘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면 걔네들이 너 거주자야 그러면 오케이 난 거주자로서 모든 걸 해야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한국의 국세청에도 그렇게 약간 판단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? 무슨 OX처럼 있잖아요. 내가 국내에 183일을 머물렀으니까 OX. 국내에서 체류하는, 해외에서 체류하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OX. 요 정도지. 지금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신력 있는 판단 기관은 없어요. 예, 그 신고 시점에 납세자가 판단을 해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국세청에서 야, 나중에. 너 아닌데? 너 보니까 거주자인데? 신고 안 했는데?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, 진짜. 되게 애매한 거죠. 이 약간 실무적인 건데 지금 뭐 거의 양도세가 많이 궁금들 하실 거고 그다음에 세금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것보다 이제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들 질문 주시는 건데 이게 금액이 진짜 안 크면 나중에 나오더라도 큰 뭐 이런 게 없죠, 그죠? 큰 뭐 금전적인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근데 그것도 이쪽 세무사는 괜찮다 그러고 저쪽 세무사는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저 혼자만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약간 세무사들이 이 실무 일을 할 때 특히 다주택자나 양도세 신고를 할 때 트렌드가 일단 세금을 내요. 신고를 하고. 그리고 뭐 많이들 들여보시는데 경정청구라고 나 이거 잘못 신고했으니까 돌려받은 신고를 같이 하면은 그 시간차를 거의 안 두고 그게 이제 아닌 걸로 판명이 되면 돌려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닌 게 저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초 신고한 납부한 거 냈으니까 뭐 가산세나 나중에 추가 뭐 부담해야 될 세금이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다주택이나 판단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진짜 제가 세무사 이제 09년도 합격해서 뭐 11년도부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30년, 뭐 40년, 뭐 많이 하신 50년 선배님들도 의견이 갈려요. 그 얘기는 이게 전문가들도 이게 판단 못하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. 아직도.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일단 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고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거 나 잘못 신고한 것 같으니까 돌려줘라 했을 때 그걸 내가 다시 판단을 해 이분들이. 그래서 이제 그때 다투는 게 좀 위험 부담이 많이 적어.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면 뭐 가산세나 이런 거 부담이 뭐 많지는 않을 건데 물론 그것도 아깝지만 근데 몇 억인 경우는 가산세도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양도 차익이 크고 내 세금이 많은 경우는 아마 이게 좀 현명하게 지금 현재 막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국세청도 이게 좀 달라요. 국세청 입장이랑 그다음에 그 세법을 만지는 그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바뀌고 있는 세법에 따라서 뒤에 것들이 지금 못 따라와서 계속 막 질의를 올리고 막 세무사에서도 막 계속 발표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. 서울 집 같은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내시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걸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. 제 사견입니다, 이거.